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 실전 창업관리 표현입니다. 오늘 제3강 사업계획서 그리고 마케팅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창업에 대한 개념과 개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학습을 했었다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창업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요소들과 어떠한 방법으로 무슨 내용을 채워서 사업계획서를 완성시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케팅 전략이 나의 사업 아이템과 적절할 것인지 한번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다뤘었던 창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본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창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 창업이란 게 청년 실업난의 해소를 위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책으로 제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2의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창업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업을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일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창직이라고 또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창업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을 쉽게 다가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다양하게 주고 있어요. 학교나 아니면은 나라에서나 지역사회에서나 여러 가지의 방향에서 우리들한테 창업의 기회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기회의 다양화가 세 번째 키워드가 되겠고요. 자, 네 번째는요. 바로 창업이라는 게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창업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모두 이제 이익을 창출하게 되고 그 이익을 가지고 나라에 다시 환원하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되고 혹은 해외에서 나의 지식재산권이나 어떠한 기술력을 사서 그것을 소비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컨택이 들어온다. 이건 역시 국가 경제 발전이나 국가의 위상을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발돋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게 4가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창업자의 능력입니다. 당연히 나의 능력이 있어야, 리더의 능력이 있어야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창업 아이템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창업 전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그 다음 나의 자금, 창업 자금이죠. 내가 초기 자본금은 어느 정도 조달하고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뭐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작성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창업 경진대회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조금 첨부를 해드렸었는데 특히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서는 꼭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바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목적이 있죠. 사업계획서의 목적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왜 사업계획서를 써야만 하는가? 자, 크게 사업계획서는 목적이 바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 나의 머릿속을 정리한다는 거죠. 내 생각을 글로써 한눈에 들여다 보이도록 정리를 한다는 것. 두 번째는요. 사업에 도움을 줄 사람, 즉 나에게 자금을 지원해 줄 사람, 이러한 조력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금융지원 신청, 뭐 대출이나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나는 이러한 사업을 구상 중이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이 정도 창출을 해서
이 정도의 시일 안에 내가 빌린 금액을 갚을 수가 있다. 이러한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 이러한 창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가 작성을 하는데 작성은 작성인데 목적에 따라서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뭐로 나뉘게 되느냐 한번 보시면 자, 내부용 그리고 외부용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내부용은 내부 통제수단, 통제 목적,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벤처라는 기업, 벤처라는 사업을 운영할 경우 임원들을 이끄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을 하게 될 경우 그럴 때 사업계획서가 내부용으로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부용은요, 크게 사업 운영의 목적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즉,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주 고객층은 누구고 이러한 전략으로 며칠 이내에 이렇게 수익을 얻을 거다라는 정말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아 있겠죠. 외부용은요, 말 그대로 나와 함께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사업은 하지 않지만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제3자에게 나의 사업 정보를 제공해주는 목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보유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액이 어느 정도 초기 자본금이 어느 정도 들 것이며 또 1인당 얼마씩을 부담해야 될 것이며 뭐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이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과 목적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알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당연히 달라집니다. 내부용, 외부용으로 나뉘고 그 계획서의 목적은 사업 운영의 목적이나 아니면은 투자나 자금 목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 요약서가 있어요. 자, 보통 사업계획서가 한 15장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5장 내외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자예요. 투자자인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기업이 정말 건재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인지를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15장을 다 일일이 볼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앞장에 부착하게 돼 있는 요약서를 먼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보통 아이템명이 있겠죠. 당연히. 내가 사업화하고자 하는 아이템, 그리고 적용 분야,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그리고 사업 개요,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 보유 기술, 내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그 다음 시장 분석, 내가 사업화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화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 보유 기술이라든지 시장 분석이라든지 추진 계획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거의 투자나 자금을 목적으로 많이 보게 되겠죠. 좀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현재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성이 있습니다. 뭐 사업화 추진 계획으로 통해서 우리는 사업 시설을 며칠부터 며칠 동안 하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뭘 만들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다. 다 제3자에게 설명한 듯한 느낌이죠. 네. 그래서 보통 사업계획 요약서를 통해서는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용의 사업계획서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이 사업계획서 요약서 다음 장부터 이어지는 본 내용에서는 당연히
내부용의 성격이 담긴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의 용도와 목적을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업계획서 어디에 사용하냐? 자, 앞서서 목적에 따라서 내부용과 외부용으로 나뉜다 했는데요. 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내부용에 사용되는 사업계획서는 내부 개인 용도고요. 혹은 내부 용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사용되는 외부 용도가 있겠죠. 네, 개인 용도는 불확실한 위험 요소에 대비해서 사업자 자신과 가족의 동의, 그래서 이 가족은 조금 규모가 작다 그러면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소규모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벤처다 그러면 임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외부용은 동업자나 지원자, 거래처 이러한 자금 조달, 신용 확보를 위한 용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를 활용하는 것 4가지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히 투자 그리고 자금 조달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발표와 홍보 자료. 세 번째는 토론 및 교육 자료. 왜요? 만약에 이게 회사의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요. 직원들에 대한 이해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어떠한 직원 교육의 자료. 이러한 걸로도 사용이 되고 사업 제휴나 제안서 우리가 취업을 할 경우 어떠한 제안서를 제출할 때도 이러한 사업계획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 방법인데요. 자, 크게 5가지의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사업 아이템이 바로 나의 경력이나 전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바로 내가 말하는 이 사업 계획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그러한 발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업화 단계, 시스템 구조 및 디자인을 삽입하여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시스템 구조나 디자인. 자,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나 아니면은 도면, 설계 도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이다 하면은 그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을 평면으로 펼쳤을 때, 예를 들어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이 만약에 이렇게 정육면체예요. 자, 이런 정육면체인데 이것을 이제 도면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몇 센치다. 혹은 몇 밀리다. 길이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뭐 여기는 또 몇이다. 수치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만드는 게 이런 패키지처럼 제품이다. 그러면 우리 3D 프린팅 있죠? 그 3D 프린팅 머신으로 3D 모델링을 통해서 현실에서는 이렇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이 시장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객관적인 수치화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이 바로 보통 설문조사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네 번째는 네 번째는요. 목표 시장의 크기가 크고 아직까지 시장 침투 여력이 남을수록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나와의 경쟁사가 많은 사람이 접근하지 않은 그러한 영역의 사업 아이템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 시장의 경쟁 업체를 정의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도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수압 분석이겠죠. 내부 환경, 외부 환경 분석이요. 자, 다섯 번째로 스타트업, 즉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에서는 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 계획이 포함되며 이제 금전적인 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점에는 얼마를 벌고 얼마를 또 갚고 상환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목표 최종적으로 어떠한 얼마 정도의 금액을 목표로 할 것인가 같은 이런 적정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작성 예시인데요. 지금 보시면 수요자 대상으로 이제 시장 분석을 시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객관적인 수치로 퍼센트로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 개발자가 지금 수요 조사를 했어요. 뭘 개발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했는데 자, 평균 회식 비용이 보통 한 이 정도 1에서 3만 원대더라. 거기에 가장 많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크기가 얘가 더 커 보이는데 잘못 나왔나 봐요. 이게 33.4고 이게 30.4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회식 장소 선택 기준을 봤더니 36%로 뭐죠? 음식의 맛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기존의 맛집 정보 제공 앱은 공급자가 먼저 메뉴와 가격 등을 제시하는 방식이지만 땡땡땡은 이제 이 개발자가 사업화하고자 하는 아이템이겠죠. 수요자가 역경매 방식으로 딜을 주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객을 이렇게 확보할 거다 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자, 우리는 수요자와 공급자 둘 다 확보할 건데 수요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SNS나 소셜 마케팅, 뭐 쿠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오프라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 방문, 회식 장소에 방문해서 사은품이나 쿠폰을 준다. 그 다음에 점포, 우린 또 점포에도 거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만 시도를 할 건데 수수료 면제, 우리 어플에다가 광고하는데 수수료 면제입니다. 자, 점포 홍보 영상과 마케팅 도구를 개발해주고 앱에서 점포 홍보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뭐 프리미엄 서비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50% 할인 행사까지 지원을 하겠대요. 자, 이 사람이 이 차별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사업 아이템과 유사한 그러한 시장에 있는 자기와 비슷한 사업화된 아이템들을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자, 비교 분석을 통해서 차별성을 이끌어낸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자, 회식의 땡땡땡 뭐 어플 이름이겠죠. 뭐 더 땡땡땡 어플 이름. 이거는 이제 사업화하고자 하는 어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 모델은 뭐고 타겟은 누구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은 어떠하다. 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차별성은 뭐가 될까요? 여기 보시면 자, 일단은 자금 조달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수익 모델을 먼저 보겠죠. 수익 모델, 어디에서 돈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여기 두 회사는 광고예요. 광고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회사에서는 여기 어플에서는 매칭 수수료, 프리미엄, 뭐 홍보물 제작 이런 데에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차별성이 이거죠. 장점 역경매 방식. 아까 나왔었죠. 다른 사람들은 얼마라고 금액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기는 역경매 방식으로 수요자가 금액을 제시하게끔 어플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빅데이터 방식의 자동 추천 기능.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공급자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다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자, 파일럿 테스트, 예비 실험을 먼저 해보고서 실제로 어떻게 상업화되고 사업화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다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점은 사업 케이스에 있어서 이렇게 단점을 적게 돼 있어요. 꼭. 단점을 적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나의 단점을 막 쭉쭉쭉쭉 적으면 당연히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어느 순간 끝에 후반부에 가서는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 어떤 정보들이 많이 좀 부족하겠지만 1차적으로 부산을 먼저 해본다. 그래서 얘네가 1차 테스트로 파일럿 테스트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부산을 시작해서 뭐 서울이나 뭐 여러 지역으로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테스트를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대체해야 될 부분을 찾을 수도 있겠죠.